안녕하세요. 저는 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 본과 2학년에 재학 중인 김남희입니다. 오늘 저희가 만나볼 분은 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 야생동물의학실의 한재익 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재익입니다. 네, 교수님. 야생동물의학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생소하게 여기시는데요. 야생동물의학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의과대학에서 하고 있는 여러 교육 과정 중에 각 동물별로 교육 과정이 나뉘게 되는데요. 반려동물, 산업동물, 실험동물, 그리고 야생동물이 이제 하나의 축이 됩니다. 야생동물 의학에서 가르치는 거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야생에서 살고 있는 야생동물, 그리고 사육되고 있는 야생동물, 대표적으로 동물원이나 수족관에 있는 동물들이 되겠죠. 그리고 집에서 키우고 있는 야생동물, 외래성 동물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동물들, 이 동물들에 대해서 어떻게 진료하고 치료하고 그리고 그 동물들의 질병을 어떻게 조사하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교육하는 과목이 되겠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을 듣고 나니 야생동물의학이 더 가깝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현재 전국에 야생동물의학실 외에도 16개의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는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야생동물 치료소라고 하는 것인데, 환경부에서 그 주관하고 있는 야생생물법이라고 하는 법령에 의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16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기관의 정식 명칭이라고 하는 것은 법령상에서는 야생동물 치료소, 그리고 사업명으로는 야생동물 구조관리 사업이 되겠는데요. 각 지역마다 각자의 그 기능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센터의 이름을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야생동물 구조치료센터라고 표현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할 것이고요. 그리고 기관마다 야생동물 센터라고 표현하거나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그 환경부의 지원을 받아서 각 지자체가 공동으로 개설해가지고 운영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능을 하는 것이 우선인데요. 제일 첫 번째가 각 지역에서 조난되는 야생동물을 구조해서 치료한 다음에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것. 이게 첫 번째 일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각 지역의 야생동물 질병을 조사하고 그리고 그것을 보고하는 것이 되겠고요. 세 번째는 생물자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그 살고 있는 야생동물한테서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시료들, 유전자원 같은 것들을 모아서 그거를 보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관련 분야에 있는 학생들, 특히 수의과대학 학생들이나 동물 관련 학과 학생들한테 그 야생동물을 진료하거나 관리하는 것들을 교육하는 것, 그리고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야생동물의 중요성이나 보호 가치 이런 것들을 교육하는 것,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야생동물 관련된 홍보 업무를 하는 것이 센터의 주요 기능입니다. 네, 반려동물이 아프면 동물병원으로, 야생동물이 아프면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로 가야 한다는 점 명심하겠습니다. 현재 전국 10개 수의과 대학 중에 7개의 수의과 대학에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가 소속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북 야생동물 구조센터는 현재 교수님께서 센터장을 맡고 있으시다고 들었는데요. 전북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만의 특별한 점은 무엇일까요? 야생동물 센터의 기능과 관련해가지고 2019년도에 환경부에서 그 기능을 약간 정리해서 각 센터별로 특정 분야에 대해서 좀 더 특성화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야생동물 구조치료센터는 조난당한 야생동물을 구조해서 치료하고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공통적인 기능이고요. 그 외에 나머지 아까 말씀드렸던 기능들 중에서 센터가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기능을 선택해가지고 그쪽으로 좀 더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그 역할 분배라고 하는 것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전라북도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같은 경우는 그 치료하는 것 이외에 주로 지금 집중하고 있는 분야가 첫 번째는 진료 기술을 좀 더 향상시키는 것.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야생동물을 치료할 때 어떻게 치료를 하고 어떤 약을 쓰고 어떻게 관찰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이나 표준화 같은 것들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집중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는 그런 것들에 있어서 기준을 조금 더 명확하게 잡아주자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전라북도에 있는 야생동물들이 어떤 종류의 질병을 갖고 있는지를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리고 필요하면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또는 어떻게 예방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질병 조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결과가 거의 나오고 있어서 내년 정도부터는 정식으로 이제 그 다음 과정으로 또 넘어갈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전라북도 센터 같은 경우에 또 하나 지금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거는 교육 부분입니다. 수의과대학이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 수의과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야생동물을 진료하고 치료하고 하는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을 당연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거 이외에 별도로 지금 더 하고 있는 것은 동물 관련 학과 학생들한테 야생동물과 관련해서 관리하고 사육하는 것들에 대한 교육을 시켜주는 것,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일련의 교육 과정들을 지금 현재 수의과대학 학제 내나 또는 그 방학 때 잠시 하는 한두 달 정도의 교육 과정 말고 좀 더 체계적으로 오랫동안 몇 년에 걸쳐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 나가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마무리가 되면은 그 코스웍을 통해 가지고 야생동물 그 진료나 또는 질병조사, 질병관리라고 하는 분야에서 좀 더 전문적인 소양을 갖출 수 있는 사람이 양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현재 지금 전북센터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업무들입니다. 네, 전북 야생동물센터만의 특별한 점을 들었으니 아쉬운 부분도 알고 싶습니다. 현재 야생동물구조센터에서 다루지 못해 아쉬운 문제들이 있나요? 대표적인 게 지금 현재 야생동물센터 같은 경우는 야생동물을 치료해서 돌려보내는 기관이지 사육하는 기관이 못 됩니다. 시설이 그렇게 받쳐주지도 않고요. 이제 여러 가지 그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영구적으로 사육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지를 않아요. 근데 그 치료를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영구적인 장애가 생겨가지고 다시 야생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이런 개체들도 발생이 되고, 또 하나는 구조가 됐는데 그 사람이라고 하면 치료를 해서 장애가 있더라도 살겠지만 처음 구조 당시부터 장애가 있어가지고 이 친구는 치료가 되더라도 야생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지금 현재 센터의 경우는 그런 개체들이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제 어쩔 수 없이 종료시키는 그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현재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개체들이 굉장히 안타깝게 여겨지기 때문에 걔네들이 가서 장애가 있지만 생활하는 데는 문제가 없으니 그 자기 본래 수명이 다 할 때까지 그 머무르면서 생활할 수 있는 기관을 찾아주는 거를 지금 개인적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런 개체들이 자기 충분히 생존할 수 있음에도 어쩔 수 없이 죽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없어지더라고요. 다행히 지금 몇몇 동물원에서 기존에 그 동물 사육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조금 변형시켜가지고 우리나라에 있는 야생동물을 조금 더 늘리려고 하는 시도들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일부 동물원들 중에는 그런 연구장애가 있는 야생동물들을 데리고 와서 동물원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면서 일반 시민분들한테 왜 우리가 야생동물을 보호해야 되고, 더 크게는 왜 우리가 자연보호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런 것들을 교육하는 하나의 자원으로 쓰고자 하는 분들이 있어서 아마도 길지 않은 시간 안에 그 개체들이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북 야생동물구조센터는 정말 다양한 일을 하는 곳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전북 야생동물구조센터에 들어온 동물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친구는 누구인가요? 제일 극적이었던 건 예전에 키웠던 올빼미 삼형제가 하루 만에 야생성이 회복됐어요. 바로 전날까지만 해도 보면 날아와가지고 어깨에 앉아있고 그냥 어깨에 얹어놓고 돌아다니면 날아가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멀쩡한 게 야생성 있는 올빼미가 왔는데 걔보다 좀 컸어요. 한 마리밖에 없었고, 걔 4마리를 내 연구실 크기 정도 되는 방에다가 놓고 하루 동안 접촉을 안 했어요. 그 다음날 가가지고 이제 새끼 동물들한테 가각을 했더니 그 올빼미들이 무서울 때 포식자가 다가오거나 또는 큰 뭔가가 다가왔을 때 하는 전형적인 행동이 있어요. 그 몸 뒤로 이렇게 빼면서 이러는 거. 그 바로 전날까지 날라와서 내 어깨에 앉던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잘 갔어요. 그런 경우는 있죠.
네, 정말 흥미롭습니다. 그렇다면 길에서 저희가 야생동물을 만났을 때 어떠한 조치를 취해줘야 하고 야생동물 구조센터에는 어떻게 연락을 하면 될까요? 길을 다니다가 야생동물을 봤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그 동물이 다쳤는지 안 다쳤는지를 판단하는 건데요. 그 동물이 멀쩡하고 다치지 않았다고 하면 그냥 가까이 가지 않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동물이 만약에 다쳤다고 의심이 되면 그럴 때는 일부 그분들이 그 동물이 다쳤으니까 약간 안쓰럽다는 마음에 가가지고 가까이 다가가서 걔를 잡아가지고 어디 넣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시는데 사실 경험이 있거나 그런 쪽으로 훈련받은 게 아니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그 동물 입장에서는 사람이 다가와서 자기에게 무언가 하는 게 어떠한 행위인지를 몰라요.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지금 쉽게 생각하면은 이 강의실 안에 우리가 앉아있지만 강의실 천장이 갑자기 뜯겨지고 뭔가가 쑥 들어와서 우리를 꺼내간다고 하는 행위하고 비슷한 거예요. 패닉, 일종의 그 전문적인 용어로 하면은 약간 경악 반응이라고 표현하는데 일종의 쇼크사 같은 것들이죠. 쇼크사 할 수가 있어요. 일단 그런 거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그 동물이 그 와중에 공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남은 힘을 짜내가지고 공격할 수가 있는데 너구리라고 하면은 일단 물어서 생기는 상해가 있을 거고 너구리의 턱 힘이 개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에 사람이 좀 심하게 다칠 수가 있고 그리고 맹금류라고 하면은 발톱이나 부리 때문에 받는 상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조하려고 하신 분이 좋은 의도를 가지고 다가갔는데 동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섭기 때문에 쇼크사하거나 또는 공격해버리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어서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거보다 어떻게 보면은 공중보건학적으로 중요한 거는 특히 요즘 같이 이렇게 코로나가 상당히 문제되는 시국에서는 공중보건학적인 고려를 좀 중요하게 볼 수밖에 없겠는데 공중보건학적으로 보면은 야생동물들이 어떤 병원체를 가지고 있을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중에는 사람한테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것도 있겠지만 사람하고 가축 또는 반려동물하고 공유하는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해석을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거는 야생동물이 병원체를 옮기는 매개체이냐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얘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나 다른 가축들이 야생동물한테 준 것을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환경으로 유입되는 거를 자연스럽게 걔네가 갖고 있는 거죠.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누가 누구에게 옮기냐라고 하는 문제는 상당히 복잡한 부분이 있긴 한데 어쨌든 야생동물을 구조할 때 있어서 걔네들이 어떤 무언가를 가지고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숙련되거나 훈련받지 않은 사람이 함부로 맨손으로 동물을 만지는 것은 공중보건학적으로 별로 추천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확인이 된다고 하면은 맨 처음에는 걔가 다쳤는지 천천히 관찰하는 거고요. 먼 거리에서 관찰하는 거고 다쳤다고 판단이 되면 그 상황에서 지체 없이 그 해당 지역에 있는 야생동물 구조센터로 연락을 하셔가지고 그 동물이 구조되도록 유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이제 그 현장에서 같이 있어 주시면 좋은 게 그 동물이 굉장히 심각하게 다쳐가지고 움직일 수 없는 경우라고 하면 그 위치에 그대로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그 움직일 수 있는 정도의 부상이라고 하면 천천히 어딘가로 도망가고 있는데 그 신고하신 분이 현장에서 이탈해버리면 나중에 구조하러 간 사람이 그 동물이 어디 있는지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부분은 좀 고려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야생동물을 길에서 만난다면 멀리서 지켜보고 신고 후에는 그 자리에서 기다려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니 정말 신기합니다. 그렇다면 전북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에서는 시민분들을 위해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나요? 전북센터 같은 경우는 그 개소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어린이날 우리 지역에 있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수의사 체험 행사를 하는 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와서 그 처치실이나 수술실 또는 검사실, 엑스레이 촬영 장치 같은 것들을 실제로 만져보고 작동시켜도 보면서 수의사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실제로 체험해보는 그런 행사가 되겠는데요. 이런 행사들이 그 지역에서 좀 호응도가 좋은 편이라서 장기적으로는 조금 더 확대해가지고 다양한 그 야생동물 체험 교육이나 또는 이론 교육들, 환경보호의 중요성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확대시켜 나갈 예정이고요.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는 이 건물도 야생동물 생태 체험장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건물이 지어진 취지도 지금 그런 사업들을 더 확대하기 위한
차원으로 있고요. 2층에는 별도로 전시 공간이 있어서 우리가 그 진료의 와중에 수집하는 것들이나 또는 그 다른 기관에서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시료들을 그 전시해가지고 실제 야생동물의 표본들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꾸며나갈 예정입니다. 근데 지금 아쉽게 코로나가 좀 심하게 그 문제가 되고 있는 와중이라서 여러 가지 그 행사들이 다 연기되거나 지체되고 있어서 저희 계획 같은 경우도 그 당초 예정보다는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전북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이외에도 전북 지역의 다른 기관들에서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있을까요?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야생동물 보건이라고 하는 기관으로서는 종보건 기술원을 전라북도 안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구례에 가시면 화엄사 바로 아래쪽에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우리가 반달곰과 관련한 여러 가지 교육 같은 것들을 받을 기회가 있습니다. 신청을 하셔가지고 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 학교가 있는 근처로 보면은 그 군산 쪽하고 서천 쪽에 가시면은 국립생태원과 그리고 철새조망대 같은 몇몇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쪽에 가시면은 전시되어 있는 야생동물들도 있고요. 그리고 철새조망대 같은 경우는 멀리서 실제 철새들을 관찰할 수 있는 시설 같은 것들이 있어서 그쪽으로 가셔가지고 그런 관련 교육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 제가 평소부터 궁금한 게 하나 있었는데요. 앵무새, 고슴도치, 이구아나 이런 특수한 동물들은 일반 동물병원에서 진료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들어서요. 그런 동물들이 아프면 어디로 데려가면 될까요? 동물병원으로 가야겠죠. 우리나라의 그 수의과대학에서의 교육 체계가 반려동물과 산업동물 그 진료 위주로 짜여져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부만 졸업해서는 야생동물이나 또는 그 외래스통 동물에 대한 진료 과정을 교육을 제대로 받기가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일선 동물병원에서 그런 앵무새라든지 토끼라든지 또는 뭐 그 도마뱀 종류들 이런 애들을 진료하는 거에 있어서 익숙치 않고 그런 부분에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그 전라북도 내에서 그런 관련된 진료를 하는 몇 개의 동물병원 중에 하나이기는 해서 전라북도에 사시는 그 분들이라고 하시면 학교 병원으로 오시면 진료가 가능합니다. 네, 그렇군요. 앞으로 앵무새, 고슴도치 같은 친구들이 아프다면 꼭 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 동물병원에 가라고 말해줘야겠어요. 그렇다면 이 영상을 보고 야생동물 분야에 관심이 생긴 학생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야생동물 분야로 진출을 하고 싶은 학생들이 그 야생동물의 어떤 분야에 좀 더 관심이 있는지를 좀 명확하게 조금 더 생각해보고 그런 다음에 그 진로의 방향을 정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야생동물이라고 하면은 야생동물을 치료하는 분야도 있을 수가 있고 그게 아니고 야생동물의 질병을 조사하고 연구하고 대응하는 공중보건학적인 관점에서의 일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 중에 어느 분야 쪽으로 본인이 조금 더 관심이 있는지 이런 거를 고민해 본 다음에 그 분야에 맞는 그 분야의 일을 하려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떤 기관들에서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그 다음 과정에서 이제 생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야생동물의 각 분야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야생동물 치료라고 하면은 이제 야생동물 구조치료센터가 첫 번째가 될 거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국가에서 그 야생동물 구조치료를 지원하는 유일한 시스템을 우리나라가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나라하고 비교해도 시스템 자체는 굉장히 훌륭한 그런 것이 될 거고요. 그리고 그 야생동물을 치료하는 분야라고 하면 또 하나 이제 전통적으로 보면 동물원하고 수족관이 또 있을 거고요. 그리고 동물보건이나 보존기관들, 예를 들어서 종보건 기술원이라든지 국립생태원이나 국립생태원 산하에 있는 멸종위기보호센터들, 그리고 조만간에 개원하게 될 그 사이테스종 보호시설 이런 것들이 야생동물 치료를 하고 싶은 수의사들이 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이 될 거고요. 야생동물 질병관리 분야에 있어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야생동물 질병관리 체계가
아주 체계적으로 잘 짜여져 있는 편은 못 됩니다. 인프라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가축이나 사람에 비하면 아직 좀 많이 부족한데, 현재로서는 국립환경과학원 안에 있는 부서에서 야생동물 질병관리와 관련한 전체적인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시스템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올 연말쯤에 대략 한 5년 정도의 준비 기간을 거쳐가지고 올 연말에 광주에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라고 하는 기관이 개소하게 됩니다. 이 기관은 축산 분야에서의 수의과 검역원하고 똑같은 기능을 수행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동물의 생태적인 특성부터 질병을 조사하고 역학적인 부분을 분석을 하고, 그리고 대응하는 것, 그리고 관련된 각 분야별로 어떠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지를 조사하고 각 연구를 필요하다고 하면 수행하는 것, 대국민 홍보라든지 교육 같은 이런 부분까지를 다 관장하는 기관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기관이 개소를 하면 야생동물 질병관리 분야 쪽에서 일하고 싶은 수의사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또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빠진 게 야생동물 생태 쪽 분야가 있을 건데요. 야생동물 생태 분야는 사실 수의사들이 많이 진출해서 일하는 분야는 아니기는 한데요. 실제로 현업에서 보면은 수의사임에도 야생동물 생태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엄연히 계십니다. 시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기관들이 국립생물자원관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고요. 그리고 국립생태원도 그런 역할을 마찬가지로 같이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철새와 관련해서 흑산도 쪽에 철새 조사하고 하는 기관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기관들에서도 야생동물 생태 쪽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은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야생동물과 관련한 기관들이 생태나 질병 분야 그리고 치료 분야를 다 통틀어서 한 10년쯤 전에만 해도 정말 적고 갈 수 있는 기회가 적다 보니까 야생동물에 관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막상 공부를 하면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마땅히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넓어져 가지고 야생동물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기관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수의사를 원하는 기관도 아주 많은데, 근데 이제 아직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은 부분도 있고요. 특히 야생동물을 전공 필수 과목으로 가르치는 대학에서는 그래도 조금 더 학생들이 그런 부분에 노출되기가 좋은데, 그렇지 않은 대학이 대략 절반 가까이가 여전히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야생동물 분야에 어떤 것들이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여전히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만 그런 게 좀 개선이 되면 많이 이제 이런저런 분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야생동물 분야에 대해 새롭고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좋은 강연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하셨다면 꼭 잊지 마시고 본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세요. 좋은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께 추후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